매일 아침 6시 나는 거울 앞에서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다. 한 가닥의 잔머리도 허용하지 않는 단정한 머리칼, 감정이 읽히지 않는 무채색의 정장, 그리고 상대의 의중을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내 속은 보여주지 않는 서늘한 눈빛. 사람들은 나를 K-뷰티의 여제, 여 회장의 충직한 그림자라 부른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 숨겨진 내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이 화려한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이유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내 아버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그 시신 위에 성을 쌓은 박 전무의 목을 치기 위해서다. 집무실의 문은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힌다. 나는 여 회장의 동선을 한치의 오차 없이 관리하고 그녀가 마시는 차의 온도부터 이사회에서 내뱉을 단어 하나하나를 조율한다. 여 회장은 나를 신뢰한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자신의 도구로 여긴다.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녀가 2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며 흘린 눈물만큼 나 역시 차가운 법정 복도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나의 아버지는 인권 변호사였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려던 아버지는 당시 안기부의 프락치였던 박 전무의 농간에 휘말려 간첩 조작 사건의 배후로 몰렸다.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결심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노라고. 미니야, 박 전무가 또 후계자 문제를 꺼냈느냐? 여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에 나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네, 회장님. 이번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하십니다. 내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다. 박 전무. 여 회장의 곁에서 25년 동안 충복 노릇을 하며 그녀의 제국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난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여 회장의 남편까지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거머리 같은 인간이다. 박 전무는 나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 든다. 가끔 회식 자리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린다. 강 회장도 이제 갈 때가 됐어. 민 비서 영리하게 줄을 서야지.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상냥하게 미소 짓는다. 전무님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짧은 문장이 내 햅시바가 되어 그의 방심을 산다. 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다. 하지만 요즘 내 견고한 얼음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 회장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매달리는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그녀 역시 박 전무라는 거미줄에 걸린 가련한 희생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다. 나는 그녀를 이용해 박 전무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어느덧 그녀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전이되고 있었다. 그날 지방지사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던 빗길에서 차가 멈춰 섰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변두리의 허름한 정비소, 그곳에서 마주친 기름투성이 청년. 검은 기름때로 뒤덮인 얼굴 속에서도 감출 수 없던 그 선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가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청년의 눈은 복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투명하고 정직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여 회장의 곁에 서서 정비소의 소음과 매연을 견디며 그 청년을 관찰했다.
박 전무의 갑질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던 그의 단단한 어깨, 그리고 그가 쥐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 나는 예감했다. 이 청년이 내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혹은 내 차가운 인생을 녹여버릴 유일한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우산을 고쳐주며 다짐했다. 이 연극의 결말이 무엇이든 이제는 멈출 수 없다고. 가면을 쓴 비서의 진짜 기록은 비 내리는 그 허름한 정비소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그날의 비는 유독 차가웠다. 장마철의 눅눅한 공기가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에 달라붙어 기분 나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여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백미러로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핸들을 굳게 잡았다. 박 전무가 후계자 문제를 공식화하겠다고 선포한 뒤로 회장님의 침묵은 더욱 깊고 무거워졌다. 복수를 위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나였지만 무너져가는 그녀의 등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에 이름 모를 통증이 일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박 전무라는 거미줄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일 뿐이었으니까.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불길한 금소금이 들리더니 차가 덜컥거리며 멈춰섰다. 회장님, 잠시만요.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도심 외곽의 초라한 정비소였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사방에는 폐타이어와 녹슨 쇠붙이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내가 평소에 누비던 화려한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비릿한 삶의 현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매캐한 엔진오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다. 리프트 밑에서 상체를 반쯤 집어넣은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던 청년. 내가 다가가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그는 짐승처럼 기민하게 몸을 빼내며 일어섰다. 검은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 여기저기 찢긴 장갑, 그리고 얼굴에 묻은 거뭇거뭇한 자국들. 하지만 내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그런 초라한 외형이 아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였다. 그의 눈은 내가 5년 동안 K-뷰티의 최전선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정치가나 기업가들의 눈보다 맑았다. 욕망으로 번들거리지도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살기도 없었다. 그저 비오는 오후의 불청객을 경계하면서도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투박한 정직함이 그 눈에 박혀 있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의 노골적일 만큼 투명한 시선은 마치 무방비 상태로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주었다. 차가 멈춰서요. 수리가 가능할까요? 내 물음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였다. 마이바흐네요. 이런 차는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보닛부터 열어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꽂혔다. 나는 그가 보닛을 여는 동안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관찰했다. 기름진 손으로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는 모습,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엔진 소리에 집중하는 진지함. 그에게서는 박 전무 같은 자들이 뿜어내는 역겨운 향수 냄새 대신 뜨거운 열기와 정직한 노동의 냄새가 났다. 그때였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회장이 정비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보랏빛 수트와 이 허름한 공간은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비사 청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정비소 안의 공기가 기묘하게 얼어붙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고 청년의 눈빛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전율로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내가 오랫동안 설계해온 복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청년의 목에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사이로 살짝 비치는 그 금속 조각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 회장이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아들이 정말 이 눈앞의 청년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였다. 박전무를 영원히 매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카드. 하지만 냉정한 이성과 달리 내 심장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 박전무가 들이닥쳐 그를 기름쟁이라 모욕하며 짓밟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머리는 외치고 있었지만 진흙탕 속에 짓밟힌 사진을 보며 울먹이던 그의 눈망울을 본 순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에 휩싸였다. 박전무의 차가 멀어지고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청년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남자가 진짜 건우라면, 그리고 그가 박전무에게 유린당한 우리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노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심장을 누르던 이 차가운 얼음벽이 녹아내린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속의 이방인, 그는 이미 내 경고했던 가면을 깨뜨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본사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하는 여 회장님의 가냘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르는 청년을 눈앞에 두고도 박전무의 강압에 끌려온 그녀의 심정은 오죽할까?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백미러로 본 박전무의 차는 이미 우리를 앞질러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겠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그가 짓밟은 진흙투성이 사진 한 장이 내 가슴 속에 어떤 불길을 지폈는지. 미니야. 회장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전무 몰래 그 청년의 뒤를 캐거라. 보육원 기록, 펜던트의 출처,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비서로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찾으려는 한 어미의 부탁이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명령은 내게도 절실한 기회였다. 박전무의 눈을 피해 건우 씨의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제국을 흔들 유일한 실마리가 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비서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본능을 깨웠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조사 노하우와 내가 비서로 지내며 구축한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낸 건우 씨의 과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시린 겨울 같았다. 꿈나무의 집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보육원. 그곳에서 건우 씨는 김건우라는 이름 대신 일련번호처럼 불리며 자랐다. 발견 당시 아이의 베넷 저고리 안에 들어있던 사진과 펜던트를 원장이 빼돌리려 할 때 5살 아이가 원장의 손을 물어뜯으며 끝까지 지켜냈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그에겐 세상의 전부였구나. 18살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돈 수십만 원의 자립 정착금뿐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했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쪽방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했다. 그러다 정착한 곳이 지금의 그 낡은 정비소였다. 기술을 배워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10년을 버텼다.
사고로 손가락 신경이 끊어질 뻔했을 때도 치료비가 아까워 스스로 상처를 꿰매며 일을 계속했다는 대목에선 결국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나는 한밤중에 다시 그 정비소를 찾았다. 차를 멀리 세워두고 어둠 속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정비소 안은 여전히 빗물 냄새가 가득했고 건우 씨는 박 전무가 짓밟았던 사진 조각들을 정성스레 모아 닦아내고 있었다. 텅 빈 정비소에 홀로 앉아 상처투성이 손으로 조각난 과거를 이어붙이는 그의 모습은 지독하게 고독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내 자신을 꾸짖었다. 그는 누군가의 카드나 도구가 되기에 너무나 정직하고 아픈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했다. 지켜주고 싶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25년을, 당신의 그 정직한 손을. 내 가슴 속 차가운 얼음벽에 다시 한번 선명한 균열이 갔다.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손에 꼭 쥐었다. 박 전무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서 미니가 아닌 그저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 한 여자이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빗줄기가 잦아든 정비소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기름 냄새 나는 그곳에 피어난 작고 가련한 불꽃, 그를 향한 나의 비밀스러운 추적은 이제 연민을 넘어 이름 모를 떨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비소 주변은 낮보다 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고인 무릉덩이 위로 반사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숨을 죽인 채 정비소 안을 응시했다. 낮에 박 전무가 휩쓸고 간 정비소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건우 씨는 무너지지 않고 홀로 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그의 등이었다. 넓지만 왠지 모르게 작아 보이는 그 뒷모습이 내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법정 복도에 앉아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있던 내 모습이 그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나는 나도 모르게 가방 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기사님, 아니 건우 씨. 내 부름에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엉망이 된 얼굴, 뺨에는 박 전무의 구두굽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진흙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경계하면서도 내가 건네는 캔커피의 온기에 금세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그 투박한 순수함. 나는 그에게 다가가 캔커피를 건넸다. 차가운 그의 손등에 내 손가락이 살짝 스쳤을 때 얼음장 같던 내 심장으로 뜨거운 전류가 흘러들어왔다. 그는 당황하며 커피를 받아들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진 조각들을 매만졌다. 이거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텅 빈 정비소에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놓인 낡은 타이어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비싼 정장이 기름때에 오염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이 제국의 비서가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사람의 동료이고 싶었다. 나는 가방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뺨으로 손을 뻗었다. 그가 흠칫하며 몸을 굳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계세요. 얼굴에 기름이랑 피가 묻었잖아요.
하얀 손수건이 그의 거친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갔다. 검은 기름때가 눈부시게 하였던 천을 시커멓게 물들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얼룩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복수심은 기묘한 방향으로 타올랐다. 지금까지의 내 복수가 아버지를 위한 의무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청년을 지키기 위한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의 눈동자 속에는 25년의 고독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고독을 닦아주고 싶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지켜주지 못한 세상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건우 씨, 이름 참 예뻐요. 당신 손은 더러운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훈장이에요. 내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무는 것을 지켜보며 내 손수건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손수건 가져가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당신이 제 자리를 되찾았을 때 그때 돌려주러 오세요. 이것은 약속이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빛나는 곳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그리고 박전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당신과 회장님을 구해내겠다는 나의 선전포고였다. 정비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만 엿보는 비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검을 뽑아든 전사였다. 백미러로 비치는 정비소의 희미한 불빛을 보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전무, 당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치밀함은 이제 오직 한 사람, 건우 씨를 위해 쓰일 것이다. 하얀 손수건에 묻은 검은 기름때는 내 복수가 완성되는 날 가장 숭고한 훈장이 될 터였다. 박전무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회장님을 본가에 모셔다 드리고 곧장 차를 돌렸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내 마음속엔 짓밟힌 사진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혀 있었다. 나는 편의점에 들러 온장고 안에서 가장 뜨거운 캔커피 2개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기가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질 만큼 내 온몸은 분노로 인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시 찾은 정비소는 정막보다 더 무거운 허탈감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정비소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빈 드럼통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고요를 깼다. 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주저앉아 찢겨나간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의 어깨는 잘 짜인 수트가 아닌 기름때 절은 작업복에 덮여 있었지만 그 어떤 이사들보다 단단하고 정직해 보였다. 건우 씨, 내 부름에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엉망이 된 얼굴, 뺨에는 박전무의 구두굽에 긁힌 붉은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진흙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손에 뜨거운 캔커피를 쥐어주었다. 커피가 좀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세요. 그는 당황하며 커피를 받아들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진 조각들을 매만졌다. 이거 제 이름이 적힌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의 낮은 목소리가 텅 빈 정비소에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그의 곁에 놓인 낡은 타이어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비싼 실크 정장이 기름때에 오염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이 제국의 비서가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사람의 동료이고 싶었다. 저도 사실은 건우 씨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에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 아버지도 늘 손에 흙을 묻히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려던 인권 변호사였죠. 하지만 박전무 같은 악마들의 농간에 휘말려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어요. 법도 세상도 우리 편이 아니었죠. 처음이었다. 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은 건우 씨의 맑은 눈망울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보다 내 슬픔을 더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왔다. 건우 씨, 박전무는 당신이 사기꾼이라서 짓밟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라서 겁이 난 거죠.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당신을 진흙 속에 묻으려 하는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내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당신 손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직하게 살아온 훈장이에요. 이 손수건으로 당신의 상처를 닦아주지 못한 제 마음이라도 좀 닦아주세요. 캔커피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갈 무렵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직한 연대감이 피어올랐다. 복수를 위해 차갑게 얼려두었던 내 심장이 그의 투박한 진심에 닿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박전무 몰래 당신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정비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제 나의 복수는 단순히 아버지의 한을 푸는 것을 넘어 이 정직한 청년의 빼앗긴 25년을 되찾아주는 투쟁이 될 것이다. 캔커피의 따뜻한 온기는 내 손바닥을 넘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정비소를 돌아보며 나는 다짐했다. 박전무, 당신이 세운 그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날 그 잿더미 위에서 건우 씨의 이름을 가장 높이 외쳐주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비명이 되어 내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다. 박전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추적해 도착한 정비소는 이미 지옥의 입구였다. 붉은 불길이 양철 지붕을 뚫고 밤하늘을 핥히고 있었고 매캐한 기름 연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차마 차 문을 열 용기조차 나지 않아 핸들을 꽉 쥔 채 부르르 떨었다. 아니어야 해. 제발 무사해야 해. 내 안의 차가운 이성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절규하며 그 계산을 거부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정비소 안으로 달려갔다. 열기가 뺨을 스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불길 사이로 무너져 내린 선반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사내. 건우 씨였다. 건우 씨, 김건우. 내 목소리가 정비소의 소음 속에 파묻혔다.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손끝에 닿는 그의 체온은 불길보다 뜨거웠고 그의 옷은 이미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박전무의 사냥개들이 그를 얼마나 모질게 다루었는지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무언가를 가슴팍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닦아주었던 그 낡은 은색 펜던트였다.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자신을 찾아줄 누군가를 향한 유일한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피가 묻은 얼굴을 내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오열했다. 25년 동안 이 청년이 겪었을 고독이 지금 그가 흘리는 이 붉은 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내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복수를 위해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던 나의 오만함이
이 정직한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부채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건우 씨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 뼈가 어긋난 듯 뒤틀린 손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내 심장을 울릴 정도로 강렬했다. 미니 씨, 나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를 뱉고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나는 그를 더 깊게 끌어안으며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고 5년 동안 지켜왔던 그림자 비서라는 가짜 껍데기였다. 이제 내 안에는 차가운 계산 대신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건우 씨의 펜던트를 쥔 손 위에 내 손을 겹쳐 잡았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하며 차갑게 다짐했다. 박전무, 당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성역을 건드렸어. 당신이 이 청년의 안식처를 불태운 대가는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그 탐욕의 제국 전체로 갚게 될 거야. 내가 5년 동안 모아온 그 모든 진실의 칼날이 이제 당신의 목을 겨누게 될 거니까. 내 눈물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의 피눈물만이 남았을 뿐이다. 나는 건우 씨를 등에 업고 불길을 빠져나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작을 선포했다. 병실 안을 채운 기계적인 비푸음만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잠든 건우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얀 붕대로 칭칭 감긴 그의 손등 위로 내가 정비소에서 건네주었던 그 시커멓게 오염된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 손수건과 펜던트를 결코 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들이 이 세상에 그를 붙들어 매는 유일한 닻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내 가슴에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감겨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온기를 나눠준 적이 없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약점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 투박한 청년은 내 얼음 같은 방어 기제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다. 그가 지켜내려 했던 것이 고작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거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건우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당신을 25년 동안 기다려온 당신의 어머니가 곁에 있을 거니까요. 나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박 전무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비밀 파일이다. 5년 동안 나는 이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박 전무의 목을 겨눌 타이밍만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류의 용도는 바뀌었다. 이것은 내 복수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건우 씨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것이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여 회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열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자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말없이 그 서류들을 건넸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25년 전 건우 씨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건우 씨를 길바닥으로 내몬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회장님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박 전무가 안기부에 건우 씨 아버지를 밀고하고 받은 포상금 영수증, 그리고 건우 씨의 실종 당일 박 전무의 행적이 담긴 목격자 진술서까지. 회장님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25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충복 노릇을 하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건우 씨가 신음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회장님은 건우 씨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제 사자는 깨어났다. 25년 동안 굶주리고 상처받았던 어린 사자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포효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본사 사옥의 화려한 조명이 보였다. 박전무, 당신은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당신이 태워버린 그 정비소의 잿더미 위에서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거야. 나는 건우 씨의 손등을 닦아주었던 이제는 피와 기름으로 얼룩진 내 손수건을 꽉 쥐었다. 이제 비서 민희는 죽었다. 나는 건우 씨의 복수를 완성하고 그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의 가장 치밀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 더러워진 손수건 대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서고 싶다는 욕심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사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병원 복도를 가로지르는 내 구두 굽소리가 유독 차갑게 울려 퍼졌다. 건우 씨가 깨어난 뒤 여 회장님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아들의 상처 입은 손을 잡은 그녀의 얼굴에는 박전무를 향한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박전무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이사회라는 공개적인 마당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와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동안 박전무 몰래 심어두었던 비서실의 정보원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낼 때가 온 것이다. 준비됐나요? 지금 바로 그 파일들을 이사진들 개인 메일로 전송하세요. 그리고 박전무의 비자금 장부 원본은 제가 직접 이사회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머니 속에 든 낡은 펜던트를 만져보았다. 건우 씨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움켜쥐었던 그 펜던트.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박전무라는 거대한 악의 구멍을 낼 마지막 송곳이었다. 박전무는 지금쯤 자신이 고용한 가짜 아들이 회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라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준비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가 축배를 드는 그 순간이 바로 그가 들이킨 술이 독배가 되는 순간이 될 터였다. 나는 병실로 돌아와 건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여명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어오른 눈가와 상처투성이인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정비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건우 씨, 무섭지 않아요? 이제 곧 사자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물음에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투박한 미소에 내 가슴이 다시 한번 일렁였다. 민희 씨가 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2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복수심은 기묘한 평온함으로 변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버지를 죽인 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 한 남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해주는 구원의 과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휠체어 뒤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내 손등 위로 건우 씨의 투박한 손이 겹쳐졌다. 붕대를 감은 손이었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뜨거웠다. 본사 사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박 전무의 예상 반응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했다. 그는 분명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작했다고 몰아세울 것이고 건우 씨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직감과 내가 5년 동안 모아온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가면은 이미 깨졌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사랑하는 남자의 명예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검을 든 한 여자만이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박 전무의 수하들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그들의 멸시에 찬 눈빛을 보며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비서실장의 권한이 담긴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찍었다. 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다. 길 비켜요. 진짜 주인이 오셨으니까. 내 당당한 선언에 사내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나는 건우 씨의 휠체어를 밀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 박동수도 빨라졌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25년을 견뎌온 강인한 남자가 있었고 내 손엔 박 전무의 목을 칠 마지막 체스 말들이 들려 있었으니까.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건우 씨의 어깨를 지시하며 낮게 속삭였다. 건우 씨, 이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할 시간이에요. 제가 당신의 등 뒤에서 끝까지 지켜줄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다. 그 중심에서 당혹과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 전무의 얼굴을 마주한 찰나 나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예감했다. 최후의 체스판 위에서 체크메이트를 외칠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빛보다 더 강렬한 것은 안을 가득 채운 탐욕의 냄새였다. 나는 건우 씨의 휠체어를 밀며 그 차가운 시선들의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회탁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펜을 놀리던 박 전무의 고개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리를 향했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당혹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당신이 5년 동안 곁에 두었던 충직한 비서가 사실은 당신의 숨통을 끊을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지. 민 비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누추한 놈은 또 왜 데려온 거고. 박 전무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다.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대형 스크린 위로 박 전무가 가짜 아들을 고용해 나눈 음성 녹취록과 비자금 세탁 내역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승리를 확신하던 박 전무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전무님, 아니 박만수 씨. 당신이 짓밟은 건 한 정비사의 자존심뿐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이 회사의 뿌리까지 전부 당신의 탐욕으로 더럽혔죠. 나는 회탁 앞으로 걸어가 박 전무가 들고 있던 지분 양도 서약서를 낚아채듯 뺏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당신이 밟고 선 그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지어진 것이라는 걸 오늘 똑똑히 알게 해줄게요.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는 25년 전 그가 안기부의 건우 씨의 아버지를 밀고하고 받은 포상금 수령 내역과 아버지의 마지막 수사일지가 떠올랐다. 그 서류들이 나타나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박전무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이건 조작이야. 회장님이 노망이 나서 만든 가짜라고. 그의 발악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짐승의 단명에 불과했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응조렸다. 아니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진실이에요. 경찰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 전무의 양팔에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5년. 가면을 쓰고 그자의 비위를 맞추며 증오를 미소로 감춰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전무가 끌려나가며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 뼘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역겨운 얼룩일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회의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여 회장님은 건우 씨의 손을 꼭 잡고 오열하고 계셨다. 나는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먼 하늘을 보았다. 아버지, 보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음속으로 전하는 보고가 끝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안의 긴장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건우 씨였다. 그는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내 어깨를 지탱하며 나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미니 씨,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복수를 위해 얼음처럼 얼려두었던 내 심장이 그 투박한 진심의 온기에 닿아 완전히 녹아내렸다. 나는 건우 씨의 셔츠 자락을 꽉 쥐고 그의 품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잃고 혼자 법정 복도에서 울던 어린 미니와 비서라는 가면 뒤에 숨어 떨던 지난날의 내가 한꺼번에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의 품에서는 기름 냄새와 비누 향기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직한 냄새가 났다. 복수의 마침표는 찍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건우 씨의 품에서 울음을 그친 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비서 미니가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살. 나는 그의 투박한 손등에 내 손을 포개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행복해져요. 건우 씨. 창밖에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고 우리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다. 박 전무의 몰락 이후 그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가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느낀 것은 환희가 아닌 기묘한 정적이었다. 5년. 아니,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내 인생을 지배했던 증오라는 엔진이 드디어 멈춰섰다. 차가운 복수만이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나에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온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내 곁에는 그 온기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직하게 전해줄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여 회장님의 수행 비서직을 내려놓았다. 회장님은 나를 딸처럼 여기며 곁에 두고 싶어 하셨지만 나 역시 나만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다. 대신 나는 건우 씨가 설립한 자동차 정비 계열사의 전략기획팀장을 맡기로 했다. 화려한 본사 집무실 대신 가끔은 기름 냄새가 스며드는 현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순간이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보다 건우 씨의 이름이 새겨진 활동적인 작업복을 걸치고 그와 함께 현장을 누비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
미니 팀장님, 또 멍하니 있네요? 커피 다 식겠어요. 어느덧 능숙한 경영자의 면모를 갖춘 건우 씨가 내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내려놓으며 웃는다. 정비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 눈 속에는 고독이 아닌 나를 향한 다정한 애정이 가득 차 있다. 나는 그가 건넨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건우 씨, 아니 대표님. 현장 점검은 다 끝났나요? 내 장난스러운 물음에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우리의 로맨스는 화려한 파티장보다 거친 엔진 소리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정비고에서 더 뜨겁게 타올랐다. 주말이면 우리는 여회장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향한다. 회장님의 보랏빛 향기와 건우 씨의 정직한 땀 냄새가 어우러지는 그 시간은 내게 가장 완벽한 휴식이다. 부산 국제시장의 노을은 여전히 붉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25년 전 그 비극이 시작되었던 골목 끝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건우 씨의 손을 잡고 나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께 나직이 보고를 올렸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거든요. 시장 골목 한 구석, 예전에 건우 씨가 엄마를 놓쳤던 그 자리에서 건우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미니 씨, 이제는 제가 먼저 이 손 절대 안 놓을게요. 당신이 제 어둠을 밝혀줬으니까 이제 제가 당신의 그늘이 되어줄게요. 그의 투박한 고백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 대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내 손가락을 얽어쥐었다. 기름때가 묻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손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회장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 다시 웃음을 찾았고 건우 씨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으며 나는 아버지의 명예와 새로운 사랑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지워주는 대신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한 새살이 돋게 해주었다. 보랏빛 향기가 감도는 회장님의 집무실과 기름 냄새 가득한 건우 씨의 정비소 사이에서 나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한다. 가면을 썼던 비서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사랑받는 여자이자 당당한 파트너로서의 미니의 기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비 내리는 정비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부산국제시장의 따뜻한 노을을 닮은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내 뺨을 닦아주던 그 하얀 손수건을 이제 소중한 보물함에 넣어두기로 했다. 대신 내일은 건우 씨의 거친 손을 위해 가장 좋은 핸드크림을 선물할 생각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향긋하고 더 정직할 테니까.